대만은 2만 8천으로 3만 달러가 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만은 꾸준히 치고 올라와서 3만 5,510 우리로서도 대만이 이렇게 꾸준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저기 지금 한국하고 대만, 일본, 대만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이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1인당. 대만이 이제 2,400만인가 인구가 우리 한 반쯤 반도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그쯤 되기 때문에 여전히 총 GDP로 보면 우리나라가 2배 넘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1인당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는 의미에서 1인당 GDP를 보니까 대만이 1위가 됐습니다. 대만이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넘어섰다 그래요. 대만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게 달러 표시로 이렇게 하니까 엔화도 약세고 우리 저 원화도 약세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기 대만이 이게 올라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서게 된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왜 그렇지 또 뭐 때문에 그랬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한국, 대만, 일본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제일 위가 일본인데 추세적으로 보니까 일본은 자꾸 거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은 사실 뭐 202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일본이 한 4만 달러 가깝고 한국이 3만 1천 대만은 2만 8천으로 3만 달러가 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만은 꾸준히 치고 올라와서 3만 5,510 그 다음에 10달러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인데 3만 4,360 그 다음이 우리인데 3만 3,590 거의 일본하고 거의 같아지는 사실 이 표를 보면 가장 이제 일본으로서는 가장 보기 싫은 표일 거고 우리로서도 대만이 이렇게 꾸준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좀 뭡니까 이게 꾸준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2018년부터 좀 꺾였죠. 그리고 2020년부터 조금 나아지는데 다시 또 꺾이는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만이 일본이 추락했네요. 예,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들어보니까 역시 경영자 왜 오너가 아니라 경영자를 갖다가 이렇게 뽑는데 경영자가 주로 경영을 하는데 고용된 경영자죠. 그게 사실은 변화를 빨리 따라잡지 못하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술을 고집한다든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회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도희님 GDP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기는 한국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GDP는 모든 것의 지표는 아니죠. 예, 인정을 합니다. 많은 것의 지표긴 하지만 사람 살기는 한국이 좋아요. 예, 사실 뭐 빚내서 돈 결국엔 나라 망쳐둡니다. 루카님.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걸 정치인들하고 사이비 경제학자들도 좀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빚을 너무 좋아하면 개인이고 나라고 망조가 든다 그 말씀이죠. 예. 결국은
돈을 갖다가 쉽게 풀면, 정말 경제가 잘 된다면, 뭐, 돈만 풀면 되죠. 간단하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한번 볼까요? 그 성장률 추이를 좀 보면, 한국이 하여튼 뭐, 대만은 꾸준하게 이게 성장률을 이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는 거기가 마이너스로까지 추락을 한번, 원래가 아니라 참, 2020년에, 20년이네요. 마이너스까지도 추락을 하는 걸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2%대에 이렇게 고착되는 더 이상 뭐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대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6%, 3%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보다는 최소한, 2018년 이후로는 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게 1, 2% 성장률이 계속 쌓이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뭐,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지금이 한 5년, 6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추월을 당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면 다음 그림에 보면 대만의 시가 12 이 그룹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이게 TSMC하고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TSMC며, 폭스콘이며, 미디어텍이며, 요 세 개만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IT 쪽, 그런 쪽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삼성전자, SK, 이런 데서, 반도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파운드리 업체로서 TSMC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또 이게 성장을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세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본은 1992년 세계 최초로 3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위세가 대단했죠. 1980년대, 90년대 초 이때 일본이 미국의 주요 상징적인 건물조차도 일본 소유가 다 됐고 그 정도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서 거기 도쿄에 있는 동경에 있는 그 건물들 다 팔면 미국 어디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비유도 나오기도 했고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한 20, 30년 사이에 잃어버린 20년 쭉 그러죠.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대만에도 추월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살게 됐다고 그냥 쉽게 그 재정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대만 그 정부나 국민들이 이걸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이걸 잘 키워야 우리가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는 지방 정부 용인시만 하더라도 SK에서 그 반도체 공장 해놓고도 공장이 제때 건설 안 되는 이유가 지자체에 가가지고 또
이 문제 저 문제에 계속 걸려서 공장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엄청난 그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TSMC라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극적인 말하자면 전 국가적인 지원하에 국민들의 지원하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대만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도 이 TSMC가 대만 경제의 어떤 그 중요한 것이면 이와 동시에 또 미국이 많은 기업들이 또 미국의 뭐 애플, 퀄컴 뭐 할 것 없이 TSMC의 그 제품을 받아갖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 대만에 이 TSMC가 있는 한 대만을 보호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대만의 안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 그래가지고 호국 신산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어떤 신산 신령한 존재다 그런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각국의 지원이 이게 워낙 핵심적인 부품이고 서로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법은 왜 돈 잘 버는 삼성한테 왜 이게 자꾸 세액 공제 같은 거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제대로 다른 나라만큼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참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삼국지 대한민국 대만, 일본 근데 갑자기 대만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1인당 GDP의 그 국민소득 1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도 또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일본마저 꺾고 1위가 될 수 있는 날을 갖다가 우리 하기에 달린 거겠죠.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